세포가 돼요. 그 다음에 기관, 보장물질이라는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조직, 기관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뇌 세포가 모이면 뇌 조직이 되겠죠. 뇌 조직이 모여서 뇌라는 자문이 됩니다. 자, 눈세포, 안구세포도 모이면 안구 조직이 되고 안구이라는 장기. 자, 심장도 근육세포로 있거든요. 심장 근육세포, 근육조직, 심장이라는 장기.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 조직, 기관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세포를 이제 쪼개면 이제 분자 단위가 되고요. 분자를 더 쪼개면 뭐가 되고 원자라고 하니까 왕의 후손 원자가 아니고요. 물질의 제일 적은 단위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커플하는 걸 이루고 있고요. 바깥에는 이 전자들이 순환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소립자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립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기본 개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질의 제일 적은 단위 원자보다 더 적은 게 뭐다? 양자다. 이 개념 먼저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양자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거 아세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보이죠? 근데 빛의 파동하고 입자가 있다는 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빛에서 나오는 파동과 입자를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 빛이 나오는 파동과 입자를 연구해 보면 1차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점이라는 1차원이 형성된 거예요. 점이 이어지는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선하고 선 사이가 만나면 죄송합니다. 점하고 점 사이에 공간을 이루겠죠.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그다음 마지막에 점, 선, 면, 그다음에 공간을 이루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스카라 에너지는 양자 에너지인데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거는 1차원입니다. 점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면 선이 됩니다. 이거는 2차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는 곳이 생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연결되는 면이라고 그러죠. 3차원에서는 면이라고 되고, 그리고 면하고 면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4차원에서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뭐냐면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0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0.1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스칼라 에너지예요. 근데 이거를 봤더니 바로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에너지가 그래서 이 점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할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밑에 한 가운데 들어가면 물질이 안 썩는 거 아세요? 피라미드 안에 뭐 벽시 같은 게 몇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거든요. 미이라고 그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영점 에너지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스칼라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뭐냐면 면하고 면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양자 에너지라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수학적 개념으로 잘라가지고 원주율을 계산해서 만드는 양자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걸 가지고 어떤 원판을 만들었는데 그 원판을 머리에 대고 있잖아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믿으시네요. 기억력이 확충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실제 우리 몸에 약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 보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세포가 파동과 입자가 질병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줄어들었다가 그 폭이 일정해지면서 각 세포가 정상화되죠. 신기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양자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양자를 뭐냐면 치료하는 치료 기기로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나중에 노얄 레이먼드 이 박사님 이름이 기록을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박사님이 1937년도인가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암 환자 18명을 어떻게 보면 뭐냐면 마루타의 백작을 실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요. 말기암 환자. 그리고 말기암 환자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기암 환자한테 이 원리를 이용한 양자 에너지를 이 사람들한테 파동 에너지 계속 집어넣는 2달 만에 몇 명이 나섰냐면 1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3달 만에 나머지 2명도 다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캘리포니아 의회 정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치료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양자 파동 의학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암 환자들. 요게 발전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네. 병원이 문 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치료 방법을 그 당시 때 참여했던 의사가 한 20명 정도가 됐는데 요분들이 2년 안에 다 죽었어요. 병원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겠죠. 왜냐하면 약이나 주사나 수술요법이 아닌 뭘로 치료가 가능했습니까? 파동. 그러니까 이 병원이 너무 잘 되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음모론이에요. 카드라 왜 병원이 잘 됐는데 다 죽었을까? 그것도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걸 보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음모설이라고. 여러분 심증은 가죠. 심증이 안 가세요?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제약회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병원. 그 다음에 약국, 약사. 뭐 이런 분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물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요. 총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실험실이 불타서 죽었는데 못 나와서 죽고 그 다음에 살인당해서 죽고 이런 식으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픈 각오가 있는 게 바로 양자 역학에서 양자 파동가 시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지금도 이거를 개발을 해서 조금씩 그 나사에 있는 윌리엄 파파라는 의사 선생님이 개발해서 꽂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자 치료기 자체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치료기가 있는데 이게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바로 제약에서 약국병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활성화돼 버리면은 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술료법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거가 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그다음 큐베스 핵심 이론 여기 보시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김명희. 아니 김병희 사장님. 김병희 사장님이 누구? 아 누구예요? 이거 먼저 보세요. 규배서 핵심. 자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시작. 인간은 다른 채식 동물들처럼 대장과 소장의 길이가 깁니다. 인간의 장의 길이는 8.5m에 다릅니다. 그리고 간, 허파, 심장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와 부피가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기관은 모두 저마다의 고유 잠깐 거 아니야 못 찾으셨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못 읽으셨어요? 자, 다시 여기 앞에 맨 앞에 표지 있고 있습니다. 표지 있고 있는데 막 표지 뒤편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관은 저마다의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고유, 진동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들의 상태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을 띄우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기관에 고유의 진동수,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물질의 제일 적은 단위를 원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원자를 전자연비력으로 쭉 갔더니 안에는 중성자하고 뭐냐면 양성자가 이렇게 한편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형태로 되어 있고 반대편 이쪽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어내는 힘들이.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파동 주파수가 줄어들겠죠. 강해지면 주파수가 바깥쪽으로 밀어나겠죠.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활성산소는 이 주파수를 어때요? 하나를 회사가 모아요. 그러면 여기 이 세포는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죠. 화학적으로 가니까 다시 개념이 이해돼요. 남의 걸 뺏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포는 아파. 그게 바로 염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화학적으로도 조금만 이해가 되시면 이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양자 측정기기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 측정기기에서 신체에 해당하는 다양한 파동을 발생하여 신체적으로 보내어 신체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측정함으로써 각 기관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유전자의 파동 한번 볼까요? 시작. 신체에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 자료들은 신체의 특정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파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해당 예를 들면 건강할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따라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고유의 파동 주파수가 틀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파동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어떤 다른 회사에서 파동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그 회사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영상을 제가 말하는 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헐, 왜안 들리는데 이걸 안 켜놨네. 왜안 들리? 잠깐만요. 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디가 거기가 아파요? 아, 네. 아니 이걸 누가 만졌나? 갑자기 이게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왜 그런? 목소리 왜 이렇게 아세요 혹시? 이게 연결돼 있는 움직여지네. 네네. 네네. 자, 일단 여러분 세포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저것만 기억하세요. 조금 화면 돌아오고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 요거만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 모습이 저렇게 생겨있다. 근데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보이시죠? 미토콘드리아가 뭐예요? 에너지 발전소. 그러니까 여러분 고장나는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 발전소에서 뭐가 나오냐면 산소를 태우니까 산소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소가 먼저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세포 막이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세포 핵이 고장이 나고 이런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공장 주변이 끓음이 제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일 많겠죠. 기억나세요? 화학 공장 주변에 가면 무슨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그 화학 공장에서 나온 불빛이 매연 같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석탄 공장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잘 몰라요? 이 천진, 아니 여기 뭐 청도, 그다음에 여기 상해, 바닷가 쪽 있잖아요. 거기 석탄 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하자는 소리가 자.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세포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세포막이 어디가 있는지, 미토콘드리아 어디가 있는지, 세포 핵이 어디에 있는지 저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교재 몇 페이지를 가보시냐면요. 자, 방금 그 교재예요. 그 교재에 40 38페이지 먼저 가보실까요? 자,
3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뇌의 구조라고 돼 있어 나와 있죠. 보이세요? 네, 뇌의 구조 해가지고 자 거기 보니까 대뇌가 있고 자 밑에 38페이지 밑에 보세요. 1번 대뇌 피질에서 대뇌 피질과 변형기를 합쳐서 대뇌라고 한다. 외우세요. 대뇌 피질과 대뇌 변형기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대뇌라고 한다. 요거 하나는 먼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손해 있죠, 손해. 이거 손해 그랬더니 송아지 소의 그 뇌가 아니에요. 적은 뇌예요, 적은 뇌. 손해는 어디가 있어요? 네, 뒤쪽에 있죠. 네. 자, 저 한번 보세요. 앞에 이렇게 덮고 있는 뇌가 대뇌, 뒤에 있는 뇌가 손해. 그리고 뇌하고 뇌 사이에 또 뇌가 있겠죠. 그거를 뇌간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뇌간. 네. 그래서 또는 뇌줄기 또는 뇌간이라고 해요. 외우셨죠? 자, 1번, 2번 합쳐서 뭐라고 해요? 대뇌. 뒤에 있는 3번은 손해.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뇌줄기, 뇌간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만 먼저 일단 외우시면 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보세요. 자, 대뇌 피질의 역할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전두엽, 주정엽, 후두엽, 측두엽 나와 있잖아요. 저를 먼저 보세요. 앞자자. 앞에 있는 네, 전두엽. 뒤에 있는 거는 후두엽. 앞에 있으니까 전두엽. 뒤에 있으니까 후두엽. 위에 있으니까 주정엽. 머리 두. 머리 위에 있는. 그 다음에 옆에 있으니까 측두엽. 측두엽. 네. 앞, 뒤.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위에는 주정엽이죠? 네, 두엽.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냐? 앞에 있으니까 앞전자를 써서 전두엽. 뒤에 있으니까 뒤우자를 써서 후두엽. 측면 옆에 있으니까 측두엽. 위에 있으니까 주정엽. 위치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한 장만 보여주세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좌뇌 우뇌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이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신가요? 신경 다발이 좌뇌에서 우뇌. 자,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신경 다발이 막히면요 왼손하고 왼발 못 써요. 지금 40페이지 하고 있어요. 40페이지 그림. 네. 40페이지 그림 보이시죠? 자, 이게 경추 3번에서 꺾여요. 신경 다발이 경추 3번. 신경 다발이 경추 3번에서 꺾이는데 이게 여러분이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한강 대치에 가면 오른손하고 오른팔을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다친 거야? 왼쪽 뇌가 다친 거예요. 신경 다발. 이해되셨죠? 그거를 신경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 보세요. 41페이지로 가서 자, 여러분 손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뭐냐 뒤쪽 여기 뒤 후두부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원래 이제 이게 그 평형 감각을 조율해 주는 게 바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손의 위치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네모 박스 한번 보세요. 손해는 오래된 손해와 새로운 손해를 나타낸다. 구손해 보이시죠? 박스 안에. 평형 감각의 중추 자세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모를 좀 쳐보세요. 자, 뇌가 소 안에 들어있으면 손해예요. 자, 손은 평형 감각 유지를 잘해요. 좌우로 발이 내기잖아요. 네. 그렇게 우시라고요. 평형 감각 유지 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뇌간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41페이지 보이시죠? 네, 뇌간의 구조. 자, 뇌간은 잘 보세요.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간뇌라고 해요.
거기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은 시상, 2번은 시상하고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간내. 어떤 사람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럼 맛이 간내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맛이 간내 그러죠. 그게 간내가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시상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시각이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오는 정보 촉각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코로 들어오는 정보는 따로 바로 시신경이 작동하니까 그것만 빼고 촉각, 미각 이런 정보도 있죠. 오감에서 후각만 빼고 정보를 모으는 것이 신경중계적이냐면 바로 시상이에요. 거기 봐보세요. 몸 전체에서 후각 위에 후각이 더 들어가는 것이세요. 후각 빼고 오감이죠. 후각 빼고 뭐야? 눈은 뭐야? 시각. 귀는 촉각. 맛은 미각. 그 다음에 만지는 것은 촉각. 그 정보를 중계하는 곳이 어디다가 정보를 모아서 대뇌에다가 저놈은 가서 한 대 때려봐라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것이 호랑이가 오고 있다 도망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걔네들도 다르게 정보를 모아가지고 위로 보고 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시상하부라는 거 2번 보이신가요? 시상하부 거기다가 내부를 전해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 호르몬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체온이나 소화, 수면 이런 거를 조율하고요, 또 성기능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대 시상하부.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율신경하고 뭐예요? 내분비. 여러분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분출합니다. 시상하부에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성 호르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상하부예요. 거기에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요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람이 질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우실 때 맛이 갔네. 쟤는 맛이 갔어. 간내 염증이 생긴 거예요. 네.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죠? 네, 맛이 갔네. 자, 중내 보세요. 몸의 균형 유지를 놓치시고요. 안구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내입니다. 균형 유지 못하고 안구가 헤리헤리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죽은 거죠. 중내가 죽은 거예요. 중내요. 네. 맛이 갔네, 죽었네 그 뜻이에요. 네. 그럼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몸의 균형을 잡아요? 눈을 떠요? 못 뜨죠. 이해돼요? 죽은 사람하고 눈 떠요? 못 뜨잖아요. 이 중내가 죽은 거예요. 중내가 죽은 거야. 중간에 있는 뇌가 죽은 거야.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죽여놓고 딱 봤다 눈 떠. 눈 못 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눈을 딱 어때요? 킨 다음에 렌즈를 비춰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죽었네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4번 해마 보이시죠? 해마 밑줄 치시고 꼭 외워주세요. 시각, 청각, 촉각으로 얻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쌓아두는 것. 자, 거기에 나는 단기 기억을 쌓아둬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단순, 무한, 반복 학습을 하면 단순, 무한, 반복 학습을 하면 아까 여러분 그 대뇌 변형계 보셨죠? 대뇌하고 대뇌 변형계로 대뇌라는 거잖아요. 이 대뇌 변형계의 저장이 돼요. 장기 기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장기 기억. 조건이 뭐예요? 단순, 무한, 반복.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도 잘하시려면 단순, 무한, 반복. 네트워크도 잘하려고 뭐 해야 돼요? 단순, 무한, 반복. 가서 계속 찔러봐. 너 사업할래? 사업해야지. 이제 해야지. 계속 찔러봐요. 단순, 무한, 반복. 우리 도장에서 아마 단순, 무한, 반복에 걸리실 거예요. 도장이 좋아, 한번 해봐.
그 저도 황진 씨가 갈까요? 아니면 이주문장이 되셨나? 아니 게임 다 해보라고 한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넘으셨어요? 예. 어우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저런 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네, 귀가 그거는 나팔이죠. 예. 나팔만 잘 듣잖아요. 귀가 나팔긴 사람들이 미국은 사업을 잘하시더라고요. 자, 해마 기억나세요? 감기 기억 능력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시각이니까 뭐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겠죠. 청각은 귀로 들어오는 거, 촉각은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걸 일시적으로 쌓는 거. 그럼 여러분 눈으로 지금 교재를 보죠. 요게 1시간만 지나면 다 없어져. 내가 배웠던가? 지금 제 말을 들으셨잖아요. 들었던가? 1시간만 지나면 90%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단순, 무한, 반복.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필기를 하고 색깔로 칠하고 촉각으로 느끼는 정보가 자주 저장이 됩니다. 나는 다 외울 수 있어 하시는 분 있죠. 그 사람일수록 저장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막 움직여야 돼요. 막 별표도 막 3개씩 치고 막 화이트도 그리고 하트도 그려놓고 막 그래야지 외워지게 됩니다.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교 보세요. 내교. 그러면 해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해마가 있잖아요. 30세부터는 1%씩 줄어들어요. 그럼 기억력이 어때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거 관계로 본질을 놓치고 다른 얘기를. 해마가 몇 세부터요? 30세. 보통은 과학자가 30세를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한 25세부터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뇌세포가 25세 이후에 안 생기거든요. 줄어들어요. 근데 안 줄어드는 그룹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40분 정도를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안 줄어들어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최적의 뇌라는 책에 나옵니다. 논문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리 최적의 뇌, 공부의 뇌 책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어디 나왔어?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게 최적의 뇌라는 최적의 뇌. 나중에 한번 그 책도 한번 찾아보면 신간이에요. 최근에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뇌가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해마가 어때요? 해마라는 뇌 세포 조직이 어때요? 줄어드는 거죠. 이게 안 줄어들기 위해서 1번이 뭐냐면 운동, 2번이 영양, 3번이 수면. 적어놓으세요. 1번이 운동, 네. 그 다음에 2번이 영양, 3번이 수면. 그 말은 한국말로 바꾸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데 그런 얘기를 듣죠. 네. 자, 우리의 모든 개념들은요, 뭐에 달려 있냐면 결국 장에 달려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는 기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장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장이 불쾌하면 뇌가 불쾌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해마가 점점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기억력이 줄어든다. 근데 이게 안 줄어들게 하는 방법은 뭐다? 운동, 영양, 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책에서 논문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마를 별표를 3개를 쳐놓으세요. 4번. 결국은 기억력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운동, 영양, 그 다음에 수면. 나는 이 셋 중에 3가지를 다 잘한다 하시는 분들, 나는 3가지를 잘한다. 정준은 내가 몇 가지 잘해? 한 가지 보세요.
근데 이게 듣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네, 믿음은 들으면서요. 믿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네. 자, 사가져서 이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그것도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다시 좋아진다는 게 최근 이론이. 그 최적의 내가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단기 기억력이 떨어졌어.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운동, 그다음에 영양, 수면 이거를 계속 해주면 더 좋아진다는 게 그게 후성 유전학적인 게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피해서 사면 돼요. 그것만 잘 되면 세포가 건강하게 있다가 그 책 내용에 그거 한 줄 하려고 제가 지금 뭐죠? 그거 저기로 듣는 거 있잖아요. 오디오북을 샀었어요. 그거 한 줄 들으려고. 결론은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주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수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려면 그게 도움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양을 더 우선순위 여겼잖아요. 오메가3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운동이나 수면이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해마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치매로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알츠하이머로. 거기에 찌꺼기가 달라붙은 거죠. 어떤 찌꺼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런 찌꺼기 거기에 달라붙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찌꺼기가 이렇게 달라붙고 어떻게 뇌가 무거워지겠죠. 그 부분이 자꾸 쪼그라든대. 그러니까 기억력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뇌교. 뇌에서 가장 부풀어 있는 부분에 가지고 5번 보이시죠? 거기다가 밑줄 그려세요. 대뇌 피질에서 소뇌로 앞에 큰 뇌에서 적은 뇌로 이어지는 신경 중계점 내부주세요. 그러니까 다리다 이 말이에요. 자, 뇌교 절 들으세요. 뇌 대뇌에서 소뇌로 이어지는 다리를 뭐라 그래요? 뇌교라 그래요. 다리를 건너는데 그 뜻이에요. 다리를 건너는데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뇌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경의 중계점. 대뇌 피질에서 소뇌로 하는 거.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려요. 얼굴과 눈에 움직이는 신경이 나와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연수는 저기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 호흡 동그라미 치시고 혈액의 순환, 바람, 비해서를 조절하는 중수. 여러분 호흡하고 혈액이 순환하려면 심장, 폐기능, 숨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겠죠. 그 연수가 다치면 사람이 죽겠죠. 숨을 못 쉬니까. 거기 숨골이라는 곳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뇌 간의 맨 3층 부위에는 간내라고 있죠. 간내, 중내, 그 다음에 중내, 해마, 그 다음에 뇌교, 연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네 할 때 간내, 맛이 간내. 아니, 뇌 보세요. 간내. 그 다음에 줄내는 죽었네. 그러니까 눈을 감으잖아요. 그 다음에 해마는 쭈그러 되니까 그 빼고 뇌교 뭐에 다리를 건너는. 우리 그러잖아요. 아, 누가 다리를 건넜네 하고 뭐에 죽었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연수가 뭐야? 수명을 다 했네 그러잖아요. 네, 수명을 다 했네 그러잖아요. 김현수 사님은 수명을 다 하지 않았네. 연수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뇌에서 하는 구조가 다 이해가 되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장불교. 그러면 뇌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있어요? 봐보세요. 시상 하부에 있어요. 근데 시상하고 시상하부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간내에 있다는 거예요. 간내. 그 두 가지 합쳐서 뭐라 그래요? 간내. 그러니까 어떤 미친 짓을 하면 맛이 간 거예요. 이해됐죠? 간내.
기상과 시상하고. 자, 여러분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 건 뭐예요? 시상의 능력이 떨어진 거죠.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 이런 정보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시상, 하하.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면 몸 전체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사람이 살아야 죽어요. 잘 보세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네, 체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출이 되거든요. 그럼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노동을 치고 사람이 빽빽 마르고 늘 피곤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분비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너무 호르몬은 과다 분비되면 죽고 너무 안 나오면 죽고. 그래서 여러분이 갑상선 호르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염에 걸리잖아요. 갑상선염, 갑상선암에 걸리잖아요. 떼내야 돼요. 두 개 다 떼내면 큰일 납니다. 그 중에 생생한 놈 하나 남겨놔야 돼요. 하나만 떼셔야 돼요. 내 주변에 갑상선 암 환자한테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놈만 떼라고. 나중에 이게 암이 있잖아요. 10년, 20년 동안에 천천히 자라서 커지지 갑자기 뭐가 안 커져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걸렸다 해서 큰 놈만 먼저 떼내고 요거는 놔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후속 유전학적으로 한쪽은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한번 살 수가 있어요. 제발 이해되셨죠? 네, 떼내신 분 손들고 감사합니다. 떼냈어요? 어디? 양쪽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약 먹고 있죠? 약을 안 먹으면 나중에 이제 점점 문제가 더 생기고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체온이 그 다음에 기초대사를 조율을 하는 거죠. 이게 점점 살이 찌죠. 빠지던 찌던 약인데 좀 찌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개념 이해되셨나요? 뇌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42페이지로 갈게요. 자, 거기 나중에 이제 보시면 뭐 10페이지, 9페이지 이런 거를 여러분 보시고 기억은 어디에서 하나 42페이지 데모 박스 보세요. 거기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1번, 2번,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각, 청각, 촉각에서 정보를 취하기야. 몇 초? 1초. 여러분이 지금 방금 한 시간 전에 배운 거 기억이 안 나. 1초 버전이 아니라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시작. 테마에서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 여러분도 그 다음에 근시 기억. 시작. 테마 주변의 기억 회로라 불리는 신경 회로에 전달된다. 수일간. 이게 조금 더 제작을 한다. 장기 기억. 시작. 회로를 빙빙 도는 동안에 NLP들 연합과에 장치된다. 수개월 또는 일시. 자, 거기다 별표를 쳐놓으시고 아까 말했죠. 단순 보완 반복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 실은 단순 무한 반복이에요. 수학 공식을 알아야 수학을 풀 수 있죠.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근데 수학 공식을 단순 무한하게 반복해서 기억을 해 풀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곱셈을 자꾸 틀려요. 여기다 이제 뭐죠? 구구단을 보이는 데다가 다 해놓은 거야. 여기 나도 진짜 배우더라고요. 자주 보니까 저거 틀렸대 내가 이제 자기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반복론이라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자주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창조력은 어디서 오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 A10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1번 볼까요? 1번 시작 같이 봅시다. 43페이지 뇌간의 시작. 뇌간의 중앙부를 출발한 A10 신경은 시상하부로 들어간다. 이곳은 식욕과 성욕의 중추이다. 이곳에서 생긴 욕구가 A10 신경을 활성화한다. A10 신경은 대뇌 변형계로 나아간다. 여러분 대뇌하고 대뇌 변형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뇌라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곳의 여러 부위에 A10 신경은 신경 발달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뭐가 분비돼요?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 분비되는 거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간 내에 B 신경, A 신경계에서 보는 A, B, C 신경계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A 신경계인데 밑에서부터 숫자 한번 세보세요. 10개입니다. 10 때 10번째에서 나와야 돼요. A10 신경이라고 적어져 있죠? 동그라미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원래는 A10 신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A10 신경은 모든 정신활동의 근원인 전두연합으로 들어간다. 이곳에 도파민이 들어오면 피로 이상으로 각성되어 활동이 활성해진다. 인간인은 쾌감에 빠지고 이곳에서 새로운 발상이 일어난다. 자,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도파민이 나와서 온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별로 그런 마음이 없이 오신 분이 있어요. 뭔가 욕구가 있어서 왔잖아요. 그게 바로 A10 신경이 이 개인을 자극을 한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또 있어요. 인간의 뇌는 쾌감에 빠지고 이것에서 새로운 발상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저녁 10시가 돼도 안 피곤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 피곤해. 진짜로 있습니까? 진짜 안 피곤해. 형님 그랬죠. 신기하죠?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 없잖아요. 12시간 공부한 적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빼고? 없잖아요. 여러분의 뇌가 아주 싱싱한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뇌간의 A10 신경 해가지고 뇌간의 중앙부에는 40개 신경이 있는데 A, B, C 계열이 있다. 거기다가 보자면 별표 네모를 치시고 별표 A 신경계는 A10 신경 도파민이 나오고요. 거기 A 신경 있죠? 못 찾으신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43페이지 A 신경계, B 신경계, C 신경계 있죠? 다발 A10 신경 거기다가 도파민이라고 적어주세요. 도파민 여기 있잖아요. A10 도파민 거기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뭐예요? 도파민. 네. 자, 여러분이 뭐냐면 남편을 처음 만나면 그때 막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이분이 내 남구니까 하더라 할 때라고 막 가슴이 뛰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파민이 나올 때 사람이 가장 쾌감에 빠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조율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 마이 갓. 자, 지금 4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B 신경계로 B라고 보이죠? B. 네, B 신경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뭐냐면 세로토닌. B에다가 A, B 이렇게 B. 세로토닌. 세상할 때 세, 로마할 때 로, 토요일할 때 토, 민자거북이 할 때 미, 세로토닌. 자, 4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A 신경계에서 A10 신경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 그 다음에 B 신경계 B 점점점점 있는 데서 뭐가 나와요? 세로토닌. 그 다음에 C 신경계는 C라고 보이죠? 거기는 적어놓으세요. G, A, B, A, 가바. 영어로 G, EFG한테 G, A, B, A, 가바 신경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걔는요 감마 아미노필릭 액시드라는 호르몬인데 A 신경계하고 B 신경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적절히 분비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자기 딸이 갑자기 어떤 머신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좋아서 죽어. 눈에다 막 하트가 그려지고 막 이래.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부모님 마음에는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럴 때 부모님 표정이 어때요? 썩썩아 나오면서 아유 그러니까 좀 그러지 저런 애를 데리고 왔냐고 이런 영화 이 장면 있잖아요. 이때 부모님은 세로토닌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호르몬 나올까요? 세로토닌 뭔지 아세요? 행복 호르몬. 다른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 열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코티솔이에요.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분노의 호르몬.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어떻게 보실지 속으로. 자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코티솔. 아주 분노의 호르몬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왜 제가 그거를 해주냐면 그 신경계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으로 갑니다. 나중에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중독. 도파민 과다는 중독. 그 다음에 도파민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파킨슨으로 되죠. 파킨슨. A 신경계. 그다음 B 신경계에서 보면 세로토닌 과다 분비되면 뭐로 가요? 세로토닌 광경하네요. 미칠 것 같죠. 광경하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그 옛날에 우리 동네 가면 꽃 닦고 다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해피해. 너 미쳤지 그런데 저 미쳤어요 이러고 다니고. 세로토닌 받아 보이잖아요. 그다음 세로토닌 줄어들면 뭐가 돼요? 우울증, 조울증 이게 생겨나게 되죠. 특히 이제 우울증이 생겨났죠. 조울증은 반대예요. 오늘은 맑았다, 내일은 흐렸다 하시는 분이 조울증. 자, 이거를 두 가지 호르몬을 조율해주는 호르몬이 뭐다? 시신계에서 나오는 가바신.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2시에서 4시 사이에 고생 그거 강의 하실 거죠. 네.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도 그거 좀 더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뇌에서 지금 하는 게 따라서 대뇌, 소뇌, 뇌간. 자, 여러분 소관은 어디가 있어요? 소관. 소 안에 들어있죠. 뇌간. 뇌 속에 들어있어요. 뇌하고 뇌 사이에 들어있는 간이 뇌간이랍니다. 뇌간. 뇌간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간내.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내. 세 번째는 해마. 아니야 해마가 아니죠. 간내, 중내, 뇌교. 뇌교죠 뇌교. 네. 간내, 중내, 뇌교, 해마, 연수. 네. 자. 네, 해마, 뇌교, 연수. 네, 순서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시상, 시상하고. 네. 자, 여러분 시상은 제일 중요한 거 후각만 빼고 나머지 감각을 받아서 어디로 전달해요? 대뇌로.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들도 다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모아서 정리해서. 자, 그래서 대뇌하고 대뇌 변형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뇌. 네.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 두 가지. 자율신경계, 호르몬. 거기는 총괄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뇌는 뭘 관장한다고 했어요? 균형하고 동공의 움직임을 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의사 선생님들 눈을 이렇게 까보잖아요. 네, 동공의 움직임이니까 중뇌가 움직임. 그래서 죽었네요. 죽었네. 그러죠.
맛이 간대 그거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죠? 해마. 해마는 뭘 기억한다고요? 단기 기억. 청각, 아니 시각, 청각, 촉각에서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딱 끝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한 거를 기억하면은 대단히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해마가 좋은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뭔 이야기인지라고 하면 해마의 기억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경은 뭐라 그랬어요? 대뇌하고 손의 다리를 신경의 중계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손에는요, 아니야 연수는 호흡,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 그 다음에 바람 뭐 이런 걸 해설 이런 걸 조절하는 중추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력은 어디서 나오냐? 제일 중요한 거 A 신경 아니 방금 그거 43페이지 A 신경계, B 신경계, C 신경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돼요. A 신경에서 나오는 게 뭐다? 네, 도파민. 그다음 B 신경계에서 나오는 거는 세로토닌. C 신경계에서 나오는 거는 가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파민이 나올 때 굉장히 창조력이 있고 공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예술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밤을 새고 굉장히 행복해하잖아요. 우리는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 미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편이 언제 제일 사랑스러워요? 잘 때요. 아직 부정맥이시네요. 네. 아직 5년 안 넘으셨죠? 넘었어요? 5년 넘으면 진짜 부정맥인데 배꼽 보이면 백내장이고 심장이 뛰면 부정맥이야. 그래서 남편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보통 그 호르몬의 법칙상 3년이 지나면 도파민 세로토닌 그러니까 무뎌진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좋았던 부분들이 자기의 단점이 보이는 시기가 3년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뇌하고 손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좀 용어들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뇌를 알아야 되는 이유. 뇌를 알아야 되는 이유. 네, 우리 몸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뇌예요. 그러니까 특히 시상하고 간내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장 육부는 시상하부에서 전부 조율돼요. 왜 그러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센서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아까 우리가 몇 페이지 했죠? 거기가 42페이지.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실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맛이 갔네, 네. 죽었네, 다리를 건넜네, 네. 연수를 당했네. 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해마 기억력이 떨어졌네. 해마가 떨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치매, 알츠하이머로. 네. 자, 정리되셨어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맛이 갔네, 네. 죽었네, 다리를 건넜네, 네. 수명을 다했네. 연수, 수명을 다했네. 해마는 어때요? 치매로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뇌에서 하는 기억 능력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다음에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그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놓으시고 오늘 이제 조금 더 공부할 내용에가 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주파수가 줄어들거나 바닥에 늘어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